설명을 드렸는데 페이스북에서 타겟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잠깐 좀 들어보여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소위 얘기하는 타겟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페이스북을 광고비를 내고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페이스북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가면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 없어요? 페이스북에 여기다가 내 일기같이 이렇게 쓰는 거로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내 일기장 쓰는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 소위 얘기는 뉴스피드라고 있어요. 내 친구들이 쓴 글을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올린 글을 내가 보실 수 있는 보는 뉴스피드가 있어요. 그게 타임라인과 뉴스피드인데 뉴스피드는 남의 소식을 내가 보는 창이고 여기서 타임라인은 내 소식을 내가 올리는 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페이스북엔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페이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할 때 주로 활용하는 건데 이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에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내가 예를 들자면 30대 부산 사는 여자한테만 이 광고를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광고하기에 들어가면 이걸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고 있잖아요. 이 상품을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강의를 합니다 하고 알렸을 때 여기서 다시 홍보하기를 들어가면 클릭해서 예, 너 어디다 광고할래? 누구한테 광고할래? 이렇게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광고에 따라서 비용이 설정이 돼요. 5만 원을 할래? 10만 원을 할래? 20만 원 할래? 돈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래? 기간하고 이런 방법으로 인스타에도 이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같이 할래? 인스타만 할래?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는 내가 여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방금 만들었듯이 제가 이 제 자료를 지금 이 자료를 내가 광고를 할 거예요. 광고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상 하나 넣고 너무 간단하게.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너무 많은 걸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더보기를 하면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 블로그나 이런 게 연결시켜 놨겠죠. 이걸 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페이지? 그렇죠.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더 와서 여기서 들어와서 이걸 더 보고 싶으면 네이버에 블로그로 들어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전에는 이 부분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만 광고를 할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내가 타겟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이 지역 타겟이 가능하고요. 부산에만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를 자, 홍보하는 데 보시면 제가 이 광고를 해요. 게시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쭉 해서 홍보해서 하면 들어가서 이 광고를 어디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를 타겟을 결정을 했다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너 어디다가 광고를 할래 하고 타겟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타겟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남자한테 보낼래 여자한테 보낼래 첫째 네, 여성한테만 몇 살 25에서 40대 보낼래 50대까지 보낼래 60대까지 보낼래 네, 이럴 점 이렇게 20대에서 30대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 나이 연령별로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역이 부산 창원에만 할래 다른 데도 할래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부산에만 할까 창원 안 하고 그럼 창원은 지우고 부산만 하는 거예요. 그 부산 안에 있는 여성한테만 이 광고를 뿌릴 건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수제화야. 그럼 내가 여기다 수제화를 하나씩 이제 키워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광고 키워드. 왜냐하면 관심사가 있는 사람한테만 보내야지 무조건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건 페이스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죠. 아 그건 또 별도로 배우셔야 돼요. 키워드 찾을 때는 예. 이게 왜냐면 그런 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키워드를 가지고 쇼핑몰에 가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키워드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단톡방에서 보내드릴게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만 해줄 수가 없어서 예. 그 프로그램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천 키워드 같은 거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18만 명이라는 대상이 섰죠. 그런데 이 타겟에 보면 저장은 18만 명이 타겟이 섰어요. 근데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지역을 예를 들면 부산에서 제가 다른 데로 부산에서도 지역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늘려나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이 대상 인원이 바뀌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광고비가 설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 몇 명한테 도착이 되고 이렇게 보면 네가 463명 중에서 1000명, 1300명 정도 보낼 수 있고 이거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5만 원이고 며칠간 보낼 수 있고 그럼 이걸 줄이면 돼요. 돈이 너무 많으면 난 5만 원어치만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춰서 기간을 15일 하지 않고 난 7일만 할까 해요. 이렇게 다 광고를 세팅하는 툴이 여기 다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셔서 이걸 인스타그램도 할래 그러면 인스타그램 연결시키시면 돼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동시 패션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소위 얘기는 카톡이나 다른 데서 가지지 못한 타겟 마케팅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는 3월 30일 날 저희가 서면 지하에서 하고 제가 내일도 제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2차례를 해요. 내일은 이제 네이버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그립으로 방송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제가 부산에 아니 저 서울의 롯데에 가서 소스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일 날은 창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30일 날은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요새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강의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최근에 매우 각광을 보이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가면 URL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다 써놨더랬거든요. 네이버에 가시면 지금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움직이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창입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네이버에서 라이브로 물건을 팔고 계신 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패션, 푸드, 라이프, 뷰티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물건을 팔고 계세요. 모바일에서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네이버를 켜보세요. 네이버. 창을 네이버를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쇼핑을 쳐보세요. 쇼핑.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이버 라이브 쇼핑이라고 다이렉트로 치셔도 됩니다. 그걸 치시면 자동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라이브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계세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얘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는 참고적으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면 제가 팔고 있는 닭가슴살을 한 1000만 원어치씩 팔아요. 1시간 방송해서. 돼지국밥을 1시간 방송해서 1000에서 1200그릇 정도 팝니다. 여러분들 국밥집에서 1000그릇이나 1000그릇을 팔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팔으려면 가게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좌석이 많아야 되겠죠?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릇도 많아야 되겠죠? 온라인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 온라인 중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출도 올리고 진행하실 수 있죠. 자, 보시면
방금 제가 현재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이버만 잠깐 사이트를 소개시켜서 보셨어요. 자, 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는 굉장히 최근에 우리한테 마케팅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수단으로서 굉장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데 카카오도 쿠팡도 전부 여기에 지금 그다음에 일반적인 양판점인 롯데도 신세계도 이쪽으로 지금 이제 전부 관심을 올리고 있고 제가 내일 모레 부산 아니 저 롯데 본점에 가서 소스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대형 몰 중에서는 각각 찾는 라이브 커머스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쇼핑의 패턴이 변화됐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엄청나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자, 실시간 원격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63% 늘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배달을 노기오나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는 사람이 58%가 늘었다고 자기 전에보다 온라인을 채널을 통해서 스마트스토어나 옥션 11분과 진마켓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51%. 자,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랄지 여러 가지 토스랄지 여러 가지 비대면 은행이 생겼습니다만 기존 은행과 기존 증권사도 지금은 전부 비대면으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런 마케팅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듯이 비대면 솔루션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젊은 아이들은 혹시 20대 계세요? 20대 나 20대 아니 없어요. 지금 혹시 PC 있어요 집에? PC 써요 집에서? 그래도 그럼 올드 세대예요. 지금 M세대, Z세대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집에 PC 없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90%가 PC 없어. 네.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좀 더 큰 화면이 필요하면 뭐 써요? 패드 쓰면 되잖아. 굳이 PC 안 써. 그 다음에 노트북 정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 이제 PC를 안 씁니다. 그만큼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전혀 달라요. 불과 여러분들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는 M세대, 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카카오 택시 써보신 분? 예, 대리운전 써본 사람. 대리운전 써보시구나. 예, 저는 매일 써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택시를 부르고 대리운전을 부를 때 카카오로 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점점 변화되고 있고 예전같이 3333에 3333 눌러서 부르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해도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운전사가 오고 돈 더 내라 말 것도 없이 그냥 앱에서 결제를 해버리고 그렇게 되니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을 이제 해년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을 못 가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3개월에 한 번씩 교육생을 데리고 중국을 갑니다. 중국에 가면 이유시장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매 시장이 있어요. 잠실 체육관 잠실 운동장 같은 게 5개가 있어요. 쇼핑몰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골목이 400m야. 2평짜리, 3평짜리 가게가 32줄로 돼 있어요. 하루 세로. 그럼 점포가 몇 개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유시장에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전부 다 보는 물건 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제 삼성 노트북 250만 원짜리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애플 12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실은 중국서 만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만큼 모든 제품들은 중국 상품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이유 시장에 가기 위해서 교육생들 데려가면 택시를 못 타. 택시 타면 뭐야? 담배 피고요. 돈 버대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뭐죠? 무슨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무슨 택시 있죠? 우버 택시. 우버 택시 쓰거든요. 그러면 딱 데려다주고 가끔 너무한 친구, 젊은 친구도 만나고 차도 작아요니까 새 차야. 그 다음에 요금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버에서 정확하게 태워다 주는 거리 계산해서 요금을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걔가 제대로 일찍 가려고 그러죠. 안전하게 가려고. 택시 운전사는 똑같이 내가 저녁마다 어딜 가면 전통시장을 데리고 가서 술 한잔 먹고 호텔로 들어가요. 그러면
택시를 3명을 태우잖아. 요금이 다 달라. 이놈은 일로 오고 이놈은 일로 오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킬 수 있죠. 그게 이제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얘기. 그다음에 여기 키오스크.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행히 디지털 소외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70대 어쩌면 제 친구들도 그런지도 몰라요. 부터 이상은 키오스크 가서 물건 사는 거 아직도 불편한 사람들 많아요. 못 쓰는 사람. 맥도날드 가서 물건 사려면 아예 굶어버려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맥도날드 같은 키오스크를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있는 키오스크를 활용할지 못하면 물도 한 잔 못 사 먹어요 이제. 왜? 이제 모든 점포는 무인 점포로 바뀝니다. 편의점은 10시 이후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사람이 없는 스마트 점포도 있지만 그런 데가 전부 다 이제 비대면 비접촉으로 물건을 하고 키오스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지금 이미 실버 세대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소외자들한테 키오스크 활용법을 마치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디 가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길 이용하는 교통학교 다녔지. 손 들고 지나가고 어디 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교통 마을을 만들어 놓고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듯이 지금은 실버 세대들이 뭘 가르치냐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 안 가르치면 그 사람들 음료수도 하나 못 사 먹어요. 그분들은 어르신들. 이게 이제 바로 코로나19로 그게 점점 변화가 빨라지고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종식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비대면으로 물건 구입하는 건 증가할 거고 온라인 동영상, 비대면 업무 증가, 학교 온라인 강의, 여행도 이제 요새도 이제 비행기만 타고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다음에 지인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드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인류에 옛날에 패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돌고 나서 사실은 패스트가 지나고 나서 우리 인류 문명의 르네상스가 열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려운 점을 겪고 나면 인류가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우리도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정직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문화를 만나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하물며 온라인 예배도 지금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방송 그럼 광고 그럼 뭐예요? TV 광고가 최고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방송 광고보다는 온라인 광고가 더 효과적이고 온라인 광고에 더 많은 돈이 방송 광고가 8.5%인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플러스 13.2% 온라인 광고 더 많아요. 자, 광고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라인의 시장에 온라인의 사람이 온라인의 상품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지 못하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고객을 만나지 못하고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시장은 기존에 했던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고객이 모이는 시장, 여러분들 시장을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지역에서 모이기 위해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거기서 장사를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듯이 온라인에도 이런 시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시장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모이거든요. 그 온라인 시장에 최근에 자동차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옷도 팔고 식품도 파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시면 홈쇼핑 아시잖아요. 홈쇼핑은 TV에서 봤던 방법인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바로 어디서 보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특히 최근에 요새는 좀 그게 풀렸습니다만 9시 이후에는 식당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젊은 친구들이 가서 뭐예요? TV 키면 뭐만 나와? 맨날 트로트만 나와. 홈쇼핑 가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상품들을 막 팔아.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에 가면 나하고 상품을 사든 안 사든 나하고 관련된 있는 얘기들이 아까 같이 제가 보여드렸듯이 계속 24시간 돌아가니까 9시 이후에 할 일도 없는 전부 앉아서 이거 들고 들어놓아서 이거 홈쇼핑에서 봤던 패턴들에서 스마트폰을 옮겨오고 있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결제라는 이런 커머스가 합성해서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이제 TV 쇼핑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만나는 형태로는. 그런데 이 라이브 커머스가 언택트 시대, 즉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서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 말고 접속하라는 거예요. 소비자와 접촉 말고 접속해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걸 보고 대한민국이 중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훌륭한 마케팅 툴로서는 이런 방법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해서 특히 네이버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과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 잠깐 보여드리면 네이버는 또는 이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의 스마트폰 버전인데 홈쇼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 있어야 되죠. TV는 거의 대부분 유선이죠. TV 앞에 앉아야 홈쇼핑을 보여요. 그 다음에 티커머스라는 거 있어요. 혹시 티커머스 아세요? 티커머스. 홈쇼핑 안에 대화를 해서 안에서 상품을 팔다가 그렇게 누르면 빨간색 여러분들 홈쇼핑 하다 보면 뭐가 탁 튀어나오죠. 드라마 하다 보면 뭐 탁탁 튀어나오죠. 그거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면 그게 이제 티커머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티커머스가 막 성장을 하려고 할 때 라이브 커머스가 나오는 바람에 티커머스 시장이 좀 팍 들어버렸어요. 홈쇼핑이 보통 한 30분 방송을 해서 2억에서 3억을 팝니다. 홈쇼핑에서 1억 5천을 못 팔면 적자예요. 홈쇼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방송국 주조종실이 있어야 되고요.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쇼호스트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송출 비용. 공중파를 써서 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 제약을 받냐면 굉장히 무겁고 하드하고 제약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그런 제약을 전혀 안 받거든요. 어떤 친구는요. 시작할 때부터 소주 먹어서 끝날 때까지 소주 먹어서 취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쇼호스트들은 방송하잖아요. 그럼 말을 잘못하면 벌금 묻고요. 예를 들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벌금 묻습니다. 왜? 공중파잖아요. 그거는. 공공의 전파를 활용을 해서 국가재산이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서 그걸 허락을 받아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방송광고윤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거 먹으면 나서요. 의약품 광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 광고. 근데 홈쇼핑에서는 그런 제약을 받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아직은 전혀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anytime, anyway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품을 홍보하고 여러분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기존의 홈쇼핑하고 비교해서 제가 아까 홈쇼핑 이꼬르 라이브 커머스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기는데 스마트폰으로 옮겼다면 이제 좀 더 봅시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정부의 규제나 기업의 내부적인 검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M 세대와 Z 세대의 특성이 딱 맞춰 있어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면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자, 홈쇼핑은 TV 앞에 있어야 되지만 라이브 쇼핑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부림시장에 가서도 국포시장에 가서도 여기서도 만약에 여러분들 물건 팔 거 있으면 제가 여기 서서 바로 라이브로 키기만 하면 방송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약은 돼 있어야 되는 이런 절차는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 들이댄다고 방송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방송을 하겠다고 해서 라이브에다가 예약을 해서 방송 채널 왜 그래야 공중파를 하는 그쪽에서 연결해주는 라인을 타니까 이 비용이 되게 많이 비싸요. 실은. 근데 이거를 네이버가 다 돈 안 받고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좀 기다려보세요. 그런 얘기 해드릴 테니까요.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래서 주식을 보면 이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리는 주식을 한번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사세요. 네이버 주식 지금 40 몇만 원씩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는 절대 주식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가 지금 이제 일본에 진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마트스토어. 예. 자, 스마트스토어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스토어를요.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해. 그래서 예쁘게 그림 만들어서 하나로 통으로 포토샵을 해서 잘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딱 올려요.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는 뭐예요? 그림 파일 하나죠. 그거는 나중에 손을 못 대요. 그림이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몇 년 전부터 강의를 할 때 네이버가 뭘 주장을 했냐면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밑에도 설명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네이버가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나갈 때는 그림은 그대로 두고 일본어로 자동 번역. 베트남에 나갈 때는 내 대표님이 상세 페이지가 올려놨는데 베트남에 네이버가 팔기 시작할 때 그대로 베트남어로 자동 번역 할 때 쓰기 위해서 네이버는 그 깊은 뜻으로 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이쁘게 만들지 말라고. 이쁘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잘 만들어셔야 되고 솔루션에 맞춰서 만들어야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긴 포토샵 한 장으로 딱 만듭니다. 그거 노출 안 됩니다. 노출해서 애들도 뒤에 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일본 같은 데 갈 때는 그거는 번역을 할 수가 없죠.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반드시 이런 방법의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오늘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도 또 지금 몇 월이죠? 12월 달까지 하고 있는데 스마트스토어도 최저가 강의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 신청하셔서 들으세요. 오늘은 제가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공단에서 저한테 요청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어쩔 때는 예를 들자면 스마트스토어 최적화 또는 창업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개설 저기 저 뒤에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저 강의에 충실하게 프로그램과 교재를 하고 있고 다른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에 소상공인 시장님 여기서 강의했던 자료들이 저한테 있으니까 혹시 뭐가 필요하신다 그러면 제가 동영상 자료를 오늘 이렇게 녹화해 놓은 것을 보낼 수 있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요청하세요. 자, 주식 얘기하다 이렇게 된대.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는 혹시 여러분들 알리바바 아세요? 타오바오는 아세요? 예,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바바는 도매 사이트, 타오바오는 소매 사이트죠. 지금 타오바오에서 왕홍이라고 옛날에 보통 얘기하죠. 그걸 파워블로거들이라고 옛날에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서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다시 보면 이게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중국이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지금 화성 가는 티켓도 라이브 커머스로 팔고 있고요. 집도 자동차도 배도 전부 라이브 커머스로 비행기도 이걸로 팔고 있어요. 안 파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폭이 넓어졌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 시장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찐발을 통해서 팔고 있는데 이 관련된 주식을 사시면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까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아직 라이브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쿠팡은 이제 여러 가지 물류에서 이미 돈을 확보를 했죠. 5조 원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여기 아프리카 TV에는 뭘 많이 잘 팔고 있는 디지털 관련 제품들은 40대, 50대 남자들 혹시 여러분들 판매하시는 제품이 디지털 관련 제품이면 아프리카 TV 딱 공략을 해보세요. 여기에 고객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랬듯이 각 특징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롯데에 가서 소스 할 때는 이제 제가 뭘 판매를 하려면 예를 들면 우산, 영국 왕실 우산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홍보하고 할 건 것. 이런 식으로 각 제품마다 생필품, 식품 이런 데 특화된 특징들이 있어요. 다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에 관심 보시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관심 깊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주식들은 여러분들 쭉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제가 오늘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단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시장을 보면 그 트렌드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모여요? 돈이 모이죠. 돈이 모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 관련 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관련 산업에 성장하는 주식을 사시면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점점 주식가는 오르지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나오시면 보시면 GS 홈쇼핑. 자, 요새 카카오가 인수를 하느냐, 지금 롯데온이 인수를 하냐, 이베이하고 GS 팔려고 내놨고 인수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어떤 인수가 되면 또 뭐가 떠요? 주식이 뛰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잘 판단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돈이 되는 NS 쇼핑 같은 경우도 역시 카톡에 많이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업체들 이렇게 아까 이 URL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주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관심을 있게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 이게 중국 시장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지금 현재 2년 만에 23배를 성장을 해서 170조 원이에요. 우리 네이버의 1년 매출이 26조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26조를 팔아요. 1년에. 얘들은 라이브 커머스에서만 중국 시장이 아니고 라이브 커머스로만 170조를 팔아요. 불과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도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침투율, 즉 시장의 온라인 시장에 라이브 커머스가 침투해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10%는 안 되는 9.8%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는 뭐예요? 92%의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엄청나게 발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볼까요?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차세대 쇼핑 트렌드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8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까 중국은 8.8%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침투율이, 점유율이. 우리는 1.2%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거꾸로 몇 프로? 98%에 99%에 가까운 성장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지금 첫 차를 탈 거냐.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리면 잘 안 팔려요. 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파는 상품 개수가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냐? 45만 명. 지금 1919년 이후로, 아니 1917년 이후로 1917년, 18년도까지는 뭐가 새로 개업할 때 1위였었냐면 카페, 커피숍이 새로 사업자 등록증 내는 1위였었어요. 근데 19년 이후로는 뭘로 바뀌었냐면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전자상거래는 뭐만 내면 돼?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1년에 부산 같은 경우 4만 얼마 내죠. 통신판매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엄청난 가입자,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만 10만 명 명단 가지고 있어요.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매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통신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만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분만 10만 명. 없는 사람도 많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전에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올리면 잘 팔렸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안 팔려요. 왜? 경쟁이 심하고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마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사람은 많이 팔고 잘 팔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아까 한 달에 얼마 파신다고 그랬죠? 한번 대충 그냥 세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물어볼게요. 잘 안 팔려요?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올려보셨죠? 몇 개나 올렸어요? 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저희가 1년에 한 50억 팔거든요. 1,000원짜리 닭가슴살 팔았어요. 예를 들자.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들은 딱 이미 오래전부터 딱 자리를 잡고 있고 툴을 가지고 있고 이미 영역을 딱 확보했어요. 특히 스마트스토어 광고비가 3천만 원 써요. 여러분들 광고비 3천만 원 쓰실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오프라인을 광고 안 하면 그렇게 안 팔려요. 그만큼 광고를 하니까 팔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광고 못하는 이유가 오프라인 하는 사람들은 간판, 자, 서면몰에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 들였어요. 그렇죠. 서면몰에 사람이 부산에서 제일 많이 지나간다 해도 몇 명 지나가요? 한 달에 10,000명 하루에 한 10,000명 지나갈까요? 그래도 많이 지나가겠죠. 그 정도 안 지나가죠. 사장님 10,000명 지나갈까요? 서면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100만 원 주고 간판 만들어서 붙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 보라고. 그렇죠. 가게 문 열고. 그리고 안에 디스플레이 인테리어예요.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가구 만드는 데는 오프라인 사시는 분들이 투자해요. 그런데 온라인의 광고는 그렇게 투자를 못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온라인은 수천만 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네이버에 가서 클릭하는 사람이 있죠. 네이버에서 클릭하는 사람 6천만 건입니다. 네이버만. 옥션 지마켓 다 빼고요. 네이버만. 그 중에 네이버 쇼핑, 아까 여러분들 저하고 이 폰 들고 쇼핑 왔었죠. 쇼핑에 왔다 가는 사람이 600만 명이 왔다 갑니다. 하루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60만 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면 스마트스토어에 하루에 100명이 왔다 가죠.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구매 전환율입니다. 평균적으로 1% 미만이에요. 구매 전환율이. 그만큼 온라인 쪽은 고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일단 100만 원 광고비를 투자하시는 오프라인 하시는 분 못해요. 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간판 갖다 붙이고 반짝반짝하면 내 마음이 편한데 여기다가 광고비를 집어넣으면 아까 저 대표님이 얘기했던 CPC 광고 집어넣으면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한테 매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서 돈만 빠져나가고 광고는 안 되고 물건은 안 팔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셔야 되고 어떤 키워드로 어떤 방법으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CPC만 낸다고 광고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고 키워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광고도 1등부터 2등, 3등, 4등이 있으면 그 광고비를 내가 1등을 할 거냐 4등을 할 거냐에 따라서 광고비는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4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온라인에도 굉장히 많이 전략이 숨어 있고 그게 경험이 필요하고 소위 얘기는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이버가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네이버의 움직임을 잘 이루. 혹시 최근에 네이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옵션 바뀌었다고 네이버 들어가셔 보면 팝업창 딱 뜨죠. 여러분들 팝업창 딱 뜨면 팝업창 읽어보는 사람. 팝업 안 듣고 닫아버리거든요. 저지. 내 물건 팔고 내 물건 주문 들어오고 빨리 처리하라고 팝업에 딱 뜨면 닫고 시작해. 거기에 정보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트렌드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네이버가 주는 우리한테 로직이 거기 다 설계가 돼서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안 보고 그냥 딱 스마트스토어 딱 들어가면 팝업이 딱 뜹니다. 그거 딱 받고. 그거 보셔야 돼요. 도움말과 공지사항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네이버에. 저 같은 강사보다는 그 사람이 더 훨씬 정확합니다. 저희는 그걸 보고 네이버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읽어서 전달해 주긴 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중에 네이버가 왜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냐. 이게 정부 정책하고도 1.2%밖에 점수율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하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첫 차를 타는 겁니다. 지금 타시면 첫 차를 타시는 거예요. 스마트스토어는 어쩌면 지금 막차일지도 모릅니다. 방법에 따라서. 왜? 이미 많은 기술과 많은 전략들이 있어서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이미 저 멀리 갔어요. 그러나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너도 시작 나도 시작해. 저희도 이제 시작해. 네이버에서 작년 9월 달에 처음 시작했어요. 저도 작년 9월 달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준비하고 물론 그 전에 준비를 하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공부는 해왔습니다만 네이버 오픈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전에는 창이 별로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전부 IT 플랫폼사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전부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화점, 신세계, 롯데 전부 작년에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마트, 신세계 200개 문 닫았어요. 양판점. 10년 아성 누리고 나서 전부 문 닫았습니다. 왜? 왜 문 닫았어요? 온라인에 밀리니까. 그리고 롯데 뭘로 왔어요? 롯데온으로 옮겨왔습니다. 7개를 모아서 롯데온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지금 롯데가 도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이건 온라인 쇼핑몰은요. 여러분들 혹시 미원이 대생그룹 이런 데서 30대 그룹에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만큼 재벌 돈 없으면 못하는 비즈니스예요. 네이버 이런 큰 대형 기업들이나 진짜 메이저 그룹들만 할 수 있지 작은 기업들은 감히 흉내도 못 냅니다.
롯데 온 한다고 작년 4월 달에 오픈했어요. 지금까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직 미약합니다. 여러분들 11번가 SK가 야구단을 팔았죠. 야구단을 왜 만들었어요? 11번가 만들면서 그 홍보하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11번가 되고 11번가가 어디 하고요? 아마존하고 이제 손잡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트너가 돼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변화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네이버에 상품 올리기만 하면 네이버가 창을 통해서 팔아주니까 결제 다 해주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 하면 가게에서 와서 수첩에다 적어놓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적어요. 그럼 노트가 무슨 상에 노트 어떤 여러분들 옛날 식당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노트 여러 개 가지고 있죠. 할머니 아줌마들 식당 가시는 분들.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사인해주고 가고. 어느 날 갔더니 그 가게가 문을 아니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 그러면 이 노트는 뭐가 돼요? 외상장부는 종이잖아요.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 회사.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프라인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외상 거래는 못 받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온라인 거래는 못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1원도. 왜? 우리는 물건 어디다 팔아요? 네이버에다 팔아요. 네이버에서 팔아주는 거예요. 네이버를 창을 빌려서. 돈 네이버가 주거든요. 네이버가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 떼일 염려가 없죠. 고객도 물건을 왜 사요? 믿고? 여러분한테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요? 스마트스토어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내 돈 떼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 먹고 내가 물건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물건을 받고 다 끝났다고 하면 네이버가 파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어떻게 돼요? 큰 기업이 보증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에. 물론 걔들이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지만.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페일 염려가 없고 안전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이 온라인 비즈니스예요. 예전에는 아까 같이 실컷 장사하고 소위 그냥 장기장 들고 다니면서 명절 때 2번 걷잖아. 동네 돌아다니면서 외상값 수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우리가 옛날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동네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대형유통사도 다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그하고 그립하고 소스라고 있는데 보그는 여러분들 폰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립이나 이런 쪽에서 뭐냐면 여기 GRIP라고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한번 받아보세요. 그립. 구글 플레이스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폰 쓰시는 분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GRIP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여기는 뭐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보다 지금 마이너 그룹들이에요. 그냥 플랫폼 사업만 라이브 커머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할 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의 기록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상품을 여기서 구매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로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천천히 여기 보시고요. 자, 잠깐 그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등록해 놓으세요. 그러시면 이제 3월 30일 날 우리 여기 부산 지하철에서 봄맞이 세일하니까 그때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와서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종종 다른 방법으로라도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초대 드릴 테니까 와서 보시면 자 보실 수 있고 이따가 이런 분도 이 방송하는구나 하는 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로 시청을 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쌍방향 소통을 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다채로운 제가 셀러로 방송을 하다가 예를 들면 온라인에 대한 삼행시 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삼행시 내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권 10,000원짜리 쏘겠습니다 하고 받아요. 방송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온라인하고 온하고 삼행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추첨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날씨도 이렇게 기분 좋고 여러분들하고 삼삼하게 상품 판매하는 여러분들 채팅창에 333 눌러줘 보세요. 쭉 그럼 333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 가장 먼저 올리신 아이디가 예쁜 공주를 쓰신 분 상품권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신발을 보여드리는데, 자, 265mm 딱 맞는 사람 지금 선택하세요. 그럼 제가 265mm 상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그걸 보다가 그거보다 한 사이즈 큰 거 있어요? 작은 거 있어요? 물어보면 오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품절입니다. 칼라가 엑스라지, XX라지. 나는 88이 아니고 99인데요. 99도 있어요? 얼마든지 상품이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하죠. 이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이벤트, 재미있는 요소들을 하고 또 편집을 하게 되면 쫙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 가지 편집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저희가 방송한 걸 유튜브로 보낸 겁니다. 하나요? 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지금 방송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 이 단순한 노트북, 이 폰 하나에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난주에도 옛날 방송국 주조종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편집,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서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대기를 하시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둥가누나님, 그거는- 까르르님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제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네 군데가 다 돼 있어요. 누가 찢어도 저죠? 편리하게 찢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한 번씩 직원들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시작한 지 다시 제일 한번 오래된 지 5개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3개월, 4개월 이제 최고의 가르치고 영양소. 있거든요.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이 옆에 같이서 가장 적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최고의 제가 서 있으면 좀 배짱이 좀 있고 저는 다 잘 풀어나가잖아요. 저희는 무려 직원들을 막 떨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서로 힘만 주면 되거든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96%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고단백 오다닥 다이어트를 질문해주고 제가 이렇게 오다닥이 넥타이 차고 다이어트를 저 도와드리도록 나비 넥타이 차고도 나오지만 네.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스팀 공법입니다, 여러분. 네. 아까 그래서 촉촉했던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리살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그 영국 얘기죠. 네이버 네네. 가면요. 코로나19 때 못 오잖아요. 라이브를 보시면 네네네. 이 왜 니네 닭가슴살은 그렇게 촉촉하냐? 촉촉하냐? 네네네. 그걸 여러 가지 알려달라고 모습으로 연락이 저희 왔는데 기획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00%.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수백당 대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요새 떴다 하면 시즌이 천 그릇씩 있는데 있는데 그때 기술이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처음 요거는 방송한 거예요. 비밀.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예를 들면 저하고 둘이 제가 이걸 지금 저하고 닭가슴살이 저한테 교육을 촉촉하지 받고 않고 있는 교육생 촉촉한 이유 네. 궁금하시면 코로나 끝나고 오세요. 그럼 제가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오늘 진짜 네. 참여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6가지 맛이요.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아, 그럴까요? 예. 네, 그릴이요. 이렇게 빨간 약간 오렌지빛, 허브, 네, 연두색인데 예쁜 연두, 약간 민트예요. 네, 네. 어니언, 준비하는 닭가슴살, 오렌지. 네. 저도 이거 뭐 그리고 드실 수도 원빈입니다, 있죠. 여러분. 네.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 다양한 오렌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접근해서 예쁜 브라운에 비슷한 저희 이제 창원 그리고 제 메론 창원 사무실에서 색깔입니다, 여러분. 아까 거는 이렇게 부산이고요. 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창원 사용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해줄 수 해가지고 있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요. 기존의 옆에 있는 닭가슴살이 친구가 촉촉하다. 좀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분한테 이제 닭가슴살 처음에 이제 드셨던 준비해가면서 분들은 이제 네네. 훈련시키고 가미가 되고 저도 옆에서 같이 네네. 까불어 취향에 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네. 본인들의 고객님들이 네, 네. 입맛에 똑같은 게 맞춰서 지금도 내가 닭가슴살을 이렇게 골라서 계속 하고 네,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어울리고 네, 국내에서 있는데 쓰는 거구만. 예. 자, 냉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2분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노개가 아니고 네네. 산란계가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중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분 한 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없나 보다. 그런데 잠깐만요. 두 사람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시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물건 파시는 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아이디가 어부각시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회만 쳐요. 계속. 카메라 놓고. 그렇죠? 보시면 여기 아이디도 어부각시예요. 그럼 그림에서 아까 가입하셔서 어부각시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분 판매하는 방법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물건 파시는 분 계시거든요. 생선만 계속 해치고 말 잘 못하니까 그냥 나는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만 보여줄게. 라이브 커머스는 이게 가능해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과서가 없어요. 내가 나름대로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전원이 빠졌네요. 전원이 안 되구나. 여기 아직. 아이고, 예, 그랬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전부 새 거라서 이게 처음부터 세팅이 안 돼 있었구나. 자, 잠깐만요. 저는 여기 꽂으면 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건 소개도 안 하고. 자, 그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어떤 장면이냐면, 세 가지 이 할아버지는 정도를 해서 해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 얘기만 세 개씩 이렇게 물건도 없어. 해가지고 뒤에 저거 방앗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나중에 하실 방송 끝나고 나서 위에 남겨놓으시면 근데 제가 필요한 거 최선을 있으면 나중에 최대한 나한테 체크를 해가지고 물론 내 빨리 얘기 있을 수도 들어라. 있는데 제가 나한테 최선을 다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만 하고. 벌써 방송한 지 20분이 다 됐는데 벌써 60분 가까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네, 90명이 와서 보고 이상한 있다고. 방송을 이게 라이브. 해도 고마운데 이 양반은 자기 혼자 얘기만 하고 60분이 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얘기하잖아요. 방송에 그래서 대해서 장봉이 뭐 나왔잖아요. 물건 팔았잖아요. 장봉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한 거 있으면 고맙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해주겠습니다. 제가 하고. 이렇듯이 라이브 커머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뭐 해요? 바로 소통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최고의 장점은 스마트폰에 홈쇼핑에 옮겨온 스마트폰 버전에 플러스 소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하게. 그래서 색상이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배송이 되나요? 추가 할인은 안 돼요. 그러더니 이제 예를 들자면 지난번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수백당 우리 둘이 방송했더니 뭐 할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둘이 나왔네 이렇게도 나오고. 예를 들자면 또는 이제 그 수백당 사장님이 좀 이렇게 성형했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여러 군데 바꿔요. 안경도 쓰고 뭐 양복도 있고 이런 것도 막 하고 두건도 쓸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 어쩌요 무슨 일.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화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텐션도 하고 가죠. 이게 라이브 커머스는 이러한 모든들을 소통을 합니다. 자, 제가 어느 시장에 가서 바지락 묻힌 거를 팔아요. 대신 팔아주는 건데 제가 파는 게 아니라 반찬 가게 갔어요. 바지락 묻힌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폰을 통해서 내 고객이 볼 거 아니에요. 언니 그거 먹어봐. 짠지 안 짠지. 시커먼지 언제까지 먹어봐. 그럼 먹어봐요. 내가 먹어보니까 안 짜.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그 사람하고 전에 김치를 사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김치를 내가 사서 먹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맛과 내 입맛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죠. 언니 그 옷 한번 입어봐. 그래서 그 옷을 입어본다고 해서 샀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그 옷이 내한테 딱 맞아. 그럼 언니한테 맞으면 나한테도 맞아 안 맞아? 그러죠. 셀러, 인플루언서하고 이런 교감이 가능하더라고요. 언니가 먹어봐서 안 짜면 내 입에도 안 짜. 즉 무슨 얘기냐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플루언서가 쌓이면 1년만 하시면 한 10,000명 정도로 충분히 쌓여요. 여러분들 10,000명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매 방송 때 최소한 200명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200명은 평균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200명 물건을 팔아와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거지만 차곡차곡 쌓지. 그게 구매 전환율인데 저희 구매 전환율 잠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브랜드를 홍보할 때, 매출을 확대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비용을 좀, 마케팅 비용이 사실은 많이, 아까 제가 비대면 비접촉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좀 줄이고 보다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거거든요. 왜? 계속 새로운 채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라이브 커머스라는 채널을 무시해버리면 그 채널에서 판매하는 건 저희는 놓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가슴살 50억을 파는데도 제가 아까 이거 뒤집어 쓰고 이제 빌드 다 하고 있잖아요. 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해서 제가 합니다. 저는 강의도 하고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거의 대부분의 강의는 마케팅 강의는 대부분 그래요. 2시간 동안 그럴싸하다가 노트북 딱 보면 그 다음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그런 강의보다는 제가 직접 해본 거, 즉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대신 제가 이렇게 소속사가 올 때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시행착오 많아요. 그거 정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간결하게 진행하시면 최적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를 소개하기 위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직접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매당님 몇 반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짐작 한번 해볼까요? 제 매당님 몇 반 같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대학 교수를 은퇴했거든요. 정년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매당년 몇 반 같아요? 7학년까지는 안 갖고 그거 너무하고 6학년 5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되는 이유가 같이 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는데 계속 제가 이런 시기에 이런 솔루션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건 물론 제가 대학에서 관광정보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 우선 환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솔루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가르쳤던 사람이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공부했어요. 대학 그만두고 학교에서 쫓겨날 때 뭐 해서 먹고 살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마우스 하나만 잡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런 방법. 상품들 판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배운 이유가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80 먹어도 저 대학 교수 딱 그만두면 뭐 주냐면요. 이만한 봉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모자 이렇게 보안관 모자가 큰 거 하나 줘요. 어디 가서 교통정리하라고? 학교 앞에서. 애들 출퇴근할 때 이런 애들 등하교 할 때 이렇게 정리 이런 자리 줘요. 근데 그 자리 가기 싫으면 어디 가야 돼요? 조금 모자는 작지만 금패 있는 황금 독수리 붙어 있는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어디 가서 경비실에서 앉아서 치킨 먹다가 아저씨 왜 거기서 치킨 먹어요? 그럼 미안해요. 그러고 솔직히 혼나야 돼. 에어컨도 못 켜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온라인 쪽에 공부를 해서 제가 좀 더 활동할 수 있고 제가 가르치던 걸 배웠던 업으로 했던 사람이니까 가르치면서 제가 직접 실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데도 개입돼서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은 어떻게 할 때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모르고 그냥 방송만 한다고 카메라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라이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미리 사전에 제가 상품을 팔기 전에 인스타그램에다 다 뿌려요. 뭘 한다고 알려요. 돈을 들여서 뿌리기도 하고 지인들한테 뿌리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해요. 이거는 내가 돈을 100만 원 들여야 될 일이다 그러면 100만 원 투자를 하고 50만 원 들여야 될 일은 50만 원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매출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걸 보고 상품을 판매해 주는 거지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떠들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루트를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광고 대행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사전에 예고 페이지도 만들고 사전에 알려주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카카오 채널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셔야 돼요. 이걸 아까 같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블로그에다가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그거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연결해서 홍보 띄워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띄우고 카카오 채널에다가 영상을 싣고 그래서 1타 몇 피? 5피, 6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접근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뭘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솔루션을 잘 연동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시장 하면서 사람 한 명도 없이 7월 3일 날 11시, 12시, 3시에 15명, 20명씩 신청할 수 있도록 폼을 딱 만들어서 올리니까 자동으로 다 연결되니까 그걸 이해해야 될 인력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그 전화를 일일이 받아서 사람을 조절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하나도 없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네이버 폼을 잘 활용하고 블로그라는 베이스를 잘 활용하고 SNS를 통해서 그걸 잘 홍보하니까 내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이런 라이브 커머스. 자, 이제는 진짜 파는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12월 1일 날입니다. 작년도. 불과 얼마 안 됐죠. 3months ago. 불과 3개월 전 얘기입니다. 자, 12월 1일 날 처음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상품을 팔았어요. 이때 1982명이 누적 시청자 좋아요가 있고 139명이 동접사 수예요. 그리고 시청자 보면 남자, 여자 이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은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생기고 정확한 타겟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팔았는데 얼마 팔았냐면 이게 한 달 된 신입사원들 데리고 둘이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56명이 구매를 했고 60건이 구매 건수고 사람이 두 번 주문한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185만 5천 원을 팔았어요. 한 시간에. 여러분들 한 시간에 185만 원 파는 거 적게 파는 건 아니죠. 이거 도시락 얼마짜리 저는 3천 원짜리 도시락이거든요. 이렇게 팔았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있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22일 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또 저희 직원 데리고 같이 했는데 이때는 닭가슴살 팔았어요. 같은 채널을 같이 해도 2020 얘가 또 시리가 켜져가지고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1693명, 180명이 동접자 수가 조금 늘어났죠. 20일 지나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0대, 20대 연령별로 늘어나고 네이버에서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파는 게 뭐냐면 보세요. 1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매자 수가. 불과 며칠 지났어요? 20일 지났죠. 그리고 구매 건수가 259건, 아까 60건에서 259건으로 늘었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얼마? 600만 원 팔았어요. 한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19일 날 딱 한 달 좀 못 됐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팔았더니 이제 접속자가 배가 많이 늘어났어요. 항장이.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로 써 있어요? 843만 원 팔았어요. 지금은 이거 방송한 지 저희가 지금 9월달부터 10월달부터 방송 스타트하고 12월 1월달 직원들 교육시키고 준비해서 12월달부터 제대로 이제 처음 방송한 거거든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2달간 직원들하고 같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지금은 떴다 1,000만 원이에요. 한 시간에 지금은 1,000만 원씩은 팔고 있어요. 아까 수백당 돼지국밥 보시면 역시 그 친구가 온라인을 왜 했냐면 부산에 모라에 수백당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김해에 수백당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작년 3월달 코로나 때 작년 5월에 뭐가 생겼냐면 코로나 확진 환자가 생겼어요. 그 집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면 그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못하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일 먼저 가게는 문을 닫으니까 배민 깃발부터 꽂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개발해서 온라인용 상품, 밀키트 같은 식으로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새로 상품을 만들고 그것부터 바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갈비탕 사면 이렇게 포장이 네모나잖아.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거 포장지 뜯어서 껍질 해가지고 냄비에 닫아도 뭐가 있어요? 물 질질 흐르지.
올라오잖아. 이게 뚜껑도 못 닫고 항상 이렇게 냄비 새로 사온 것보다는 크잖아. 그렇다고 막 큰 냄비를 쓸 수도 없고 1인분 끓이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냄비에 딱 들어가는 동그란 방법으로 이걸 얼렸어요. 돼지국밥을 그냥 뜯어서 그냥 그릇 냄비에 넣기만 하면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얼려서 그런 방법으로 팔리기 시작해서 온라인을 해서 3개월 만에 스마트스토어에서 파워를 만들었어요. 아까 저 대표님 여쭤보셨죠? 스마트스토어에서 라이브를 하려면 파워라는 등급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파워 등급이 없으면 네이버 쇼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립이라는 자료 드렸죠. 그걸로 먼저 훈련을 하셔서 능력을 키우시면서 네이버의 파워를 만들고 그 이후에 네이버에서 물건을 파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파셔야 제대로 물건을 팔립니다. 저도 그립도 해보고 소스도 해보고 여러 번 해보는데 그래도 네이버만큼 물건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건 있어요. 선생님도 네이버에 그 5만 몇 개의 스토어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이 되긴 해요. 그러나 제가 팔아보니까 이제 그래도 아직 누가 어디에 많냐면 고객이 많은 게 네이버가 고객이 많아요. 자, 그 얘기 드립니다. 구매 전환율이 스마트스토어 5년이요. 예. 자, 여기 보면 시청자 수가 378명, 구매 건수가 175건.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14.85%예요. 제가 아까 100명이 들어오면 몇 명이 산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 물건이 사죠. 보통 구매 전환율을 이커머스 구매 3%에서 1% 정도 봅니다. 100명 들어서 한 명 샀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1000명이 들으면 10명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구매 전환율인데 라이브 커머스는 구매 전환율이 5에서 8%가 평균 수준이에요. 아까 제가 이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많은 구매 전환율을 직접 보여드렸죠. 이게 구매 전환율이거든요. 들어와서 구매로 이어지는 거. 그런데 이건 저희 같은 경우는 14.85%예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는 구매 전환율이 보통 재구매율 이거 말고요. 재구매율. 거기 한 번 들어온 고객이 다시 구매하는 고객이 40%예요. 물론 제품이 그러긴 해요. 닭가슴살이니까. 먹어본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하거든요. 마음에만 들면 계속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아요? 재구매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품을 많이 팔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재구매율을 높여야 돼요.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또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번 수제화를 마치신 분이 계속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재구매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단골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매 전환율과 재구매율을 높이는 방법.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제가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또 끊어드려야 되니까